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그 장이 이게 저는 몇 가지 오늘 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오늘 장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강했던 업종들이 있죠. 강했던 업종들. 네, 강했던 뭐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하는 게 뭐 건설, 조선이 뭐 5% 6%씩 올라갔죠. 예. 화학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수는 왜 못 오랐죠? 그 지수 올라온 폭이 그것들을 보고 지수를 보면 애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수가 그동안 지금 뭐 2,500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 예.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2,500까지 올 거는 삼성전자가 끌고 왔는데 2차 전지하고 여전히 2차 전지는 뭐 살아있다라고 치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밑에 것들이 올라와도 2,500을 못 들어주고 있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2,500과 2,400 밴드에 좁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방향성을 못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서는 예.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게 돈 게 여기서 만약에 더 삼성전자가 못 당겨서 2,500 못 당겼을 때의 시나리오. 여기서 이제 지수가 나름대로 지금 아무래도 또 강한 장이니까 강한 장에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한테 불을 붙여놓으면 또 뚫고 가는 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가 열려 그러니까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2,500을 뚫어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닥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여기서 장이 이제 2,400 뛰고 내려간다, 다 왔다, 여기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죠. 하루하루 놓고 보면 오늘은 좀 확 웃었다가 이제 조울증 걸린 장 같죠. 하루는 막 선물 사면 올랐다, 선물 팔면 빠졌다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완전히 확정 편향까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세 내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수 차원에서 이제 차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 장 그거하고 뭐 이렇게 지수 자체는 이렇게 데일리로 보나 뭐 위클리로 보나 개걸음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또 단타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아니 앞에 호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런 편향적인 얘기로 예. 또 딴 데는 또 좋은 호가 있대 또 착접이라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착즙? 815에서 착접으로 통하더만. 어떤 의미죠? 착즙? 착즙. 얇게 쥐어 짜서 짠해서라 뭐라도 하나. 저희도 예. 뭔가 더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한번 뭔가 좀 종목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닉네임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 좋을 거 아니야 여전히. 지수를 왜 글쎄. 그렇지. 그냥 그런 의미 뭐 지금 한 3주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말고 그냥 어. 잘 보면 어. 이게 먹을 게 많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지수가 꺾이면 다 그럴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수가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수를 보면서 못 올라간다가 있을 거고 안 빠진다가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빠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맨날 그 비유하는 거 그렇죠. 물이 반 차 있는 컵. 아니 압니다. 예, 세 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에 반이나 남았네 아직 반밖에 없네 그 그러니까.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네. 첫째는 제가 코스피를 많이 보는데 제발 코스닥도 좀 봐주시라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그냥 알아서 나 혼자만 레벨업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요즘은 일단- 눈길이 가요 근데 코스닥이 네. 확실히.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2차 전지 종목이 몇 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한 이제- 5개? 예. 오, 어 아니야. 얼핏 어디서 봤어. 어디서 오, 봤고. 야, 그거 갖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다 제꼈더만. 다 밀어냈습니다 이제. 다 밀어냈대. 네, 웬만한 것들 다 밀어내고 이게 온다는 얘기는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피는 조금 좀 오래 걸리는데 코스닥은 이런 트렌드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안 빠지면 코스닥은 계속 또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좀 읽어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그래 좋아. 코스닥이 올라가고 뭐 에코프로가 뭐 저기 그 시기 하고 뭐 시총 1위가 되고 순식간에 더블 나고 시총이 다 좋은데
내가 2차 전지 없으면은 서운하잖아. 2차 전지 없으면 만들어야 돼. 근데 막 이렇게 너무 오르면 네. 또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주저가 돼서 원래 네. 만약에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큰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 에코프로가 강한 거 인정. 인정. 예. 그러면 2차 전지 안에 카테고리가 다 강한 거 인정.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에코프로를 쫓아서 사는 것도 물론 센 거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카테고리 들어갈 만한 종목들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게 이제 같은 섹터가 움직였을 때 거기 이제 끼어서 나도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돼. 근데 그냥 뭐 무늬만 2차 전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매매할 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어차피 지금 만약에 이 섹터가 움직이면서 짧게 본다는 것과 아니면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는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주변주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격차만 해소하게 되면 그것만 노려야 되는 게 가장 매매 중요한 팁인 매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게 핵심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주가 있고, 관계주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잠깐만요. 핵심주는 알겠고 네, 그 옆에 이제 주변주가 주변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좀 관계에 있어 보이는 주식들까지 이제 그게 관계주예요. 관계주.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주변주하고 관계주에 그러면 차이는? 조금 더 이렇게 핵심에서 떨어져 있는 게 관계주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에코프로는 핵심주죠. 이거는. 핵심주. 이건 네네. 핵심주죠. 그러면 2차 전지는 다 주변주죠. 근데 거기 2차 네네. 전지가 이제 뭐 2차 전지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하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한번 해볼까 검토를 시작 아니, 이제 중이다. 뭐 그것도 이런 것도 관련주인가? 그것도 있고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를 못 사니까 네, 겁이 네. 나니까 겁이 나서. 맞아요. 겁이 나고 맞아요. 겁이 나서 못 사시니까 네. 가는 건 맞아 보여 음.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 혹시 관계된 다음에 올라갈 2차 전지는 뭐죠? 이런 질문들을 요즘 하는 거죠.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특징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가 이렇게 항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걸 따라 그러니까 보통 제 느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장주가 움직이면 저거 따라 사야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주 딱 움직이면 저거 말고 다음에 오를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바뀐 거죠. 네네네. 질문이 좀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질문들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집금장의 특징은 무상주 올라갈 때는 무조건 다음 무상주 테마할 게 무엇이냐라고 보듯이 그게 하나의 모습인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거는 일단 핵심주를 나는 아직은 미보유하고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핵심주로 바로 가기보다는 미보유자는 그러면 관계주라도 기웃대는 게 나은 선택일까요? 관계주는 또 방금 차 소장님이 만들어낸 표현이죠. 수주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관계주? 관계주? 관련주? 네, 좋은 네네. 전략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이 펼쳐져 있는데 이쪽에서 놀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나머지들이 매기가 돌아왔을 때 그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매매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그게 저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안전마진입니다. 그 섹터에서 움직임.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꺾이잖아요. 제일 먼저 팔아야 될 게 주변 그 소장님 말씀하신 관계주입니다. 관계주. 네. 네. 그리고 주도주는 갔다가도 밀리잖아요.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확인하려고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좀 감안하고라도 탈출할 기회를 줘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솔직히 많이 올라서 무섭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거 많이 올라서 그냥 급락할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바라보고 있으면 또 오르더라고요. 그게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아, 네. 난 지금 계속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지금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난 때리시기도 못 사겠다. 내 같은 간땡이로는 이거 이거 미쳤는데. 근데 저도 사실 아프니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막 이렇게 에코프로 많이 봤는데요.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잘. 그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걸 한다 그러면 평생 고민이에요. 평생 고민. 평생 저거는 승희 아나운서가 몇 년을 주식할지 모르지만 주식하다라면 저게 대장주에 저러면 똑같이 매년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샀어. 이거는 평생이에요. 아, 테슬라.
평생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네. 그럼 결단이죠. 결단 내리는데 결단을 주저하는 게 뭐죠? 꼭지에 몰릴까 봐.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아예 안 보든가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마음으로는 안 봐요. 근데 내가 살 마음이 있으면 저는 사요. 손절을 걸어놓고. 아 그렇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눈으로 봐봤자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가 내린 거기에 대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평생 고민할 텐데. 그러니까 내 주식의 어떤 소신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게 마음이 덜 괴로운 부분이다. 아니,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아, 저는 못 찾겠다라는 거죠. 이걸 아예 내가 아니면 마음에서 지워야 다른 게 보여요. 아, 여기에 겪어보시니? 얽매이지 않고. 근데 이걸 내가 살려고 마음 먹으면 손절 걸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봤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몰빵 하려다가 잠깐 친구가 불러서 전화하니까 올라가고 못 샀는데 네, 평생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테슬라 하면서 막 승희 씨 막 눈이 막 휙 돌아가는데 아니 그렇다고 지난번에 그 테슬라 네. 아 그때 잘 털고, 팔았죠. 털고 나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데서 털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맞습니다. 네. 잠시 휴지기를 들어가시기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그때 네, 네. 한번 조금 매수 고려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까였지 않습니까? 승현권님한테. 아 그랬나요? 그때가 130달러 때였습니다. 불리한 건 잊어버려야 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금 한번 매수했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까였어. 예, 뭐 이렇게 그런 거 꽁하게 이렇게 담아두는 사람은 아닌데요. 표정은 꽁한데. 지금 홀로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눈빛은 굉장히 꽁한데.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깔만 했지. 그래가 101불까지 갔으니까. 네, 뭐 그 정도 추가면 그거는 견뎌준다. 뭐 예, 손절 위험도 갔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되게 미안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유, 100달러 때 아유, 왔다 갔다 했었으면은. 아닙니다, 네. 아마 갑자기 막 방송 펑크 내고 제가.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전지 상황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중국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과잉 설비 투자 과잉에 따라서 지금 와 이제 우리 어떡하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딱 작년 말부터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나왔던 게 2022년 말 중국의 보조금 철폐. 보조금 안 줍니다. 중국은 모든 산업들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전에 LCD도 그랬잖아요. LCD도 산업 키우기 위해서 그냥 적자라도 돼요. 보조금 가지고 요만큼 영업이익 나와가지고 그것도 버틸 수 있는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농다스다이, CATL. 네. 네.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은 그건 그거고 그리고 이건 이거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CATL이 약간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CATL 정도가 저 정도인데 CATL이 궁지에 몰리면 우리 K 2차 전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하다. 네, 해석이 분분한데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그 CATL이 하는 입장이 배터리 가격을 20% 인하시켜서 거기다가 다 공급하라고 다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중국은 예. 올해 전기차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나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급 철폐 때문에. 게다가 지금 중국의 시장 점유율 전기차 쪽 보게 되면 약 25%에서 30%까지 쳐 올라올 걸로 생각합니다. 유럽보다 더 빨라요. 예. 네. 정부 역할 때문에. 예. 그럼 이 상황 쪽에서 이제 보조금과 함께 막 설비 투자하고 또 우리 이거 전기차 한 100km만 가도 이거 전기차야. 근데 보게 되면은 바퀴가 3개 달려 있는데 이것도 전기차야 이러면서 갔던 이런 업체들 네. 공급 과잉 때문에 일단은 도산하는 게 나오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거 과잉 설비 가지고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가는 상황 쪽에서 일단 유럽이 문을 안 열어준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좀 끼어 들어가가지고 포드랑 손잡겠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포드와 공장 건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나오는 시그널이 일단 중국에서 거의 꽉 찬 상황에서 뭔가 이제 바람을 빼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근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2023년도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 역성장, 유럽 역성장, 북미만 성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CATL 관련된 쪽의 계약 내용들이 제일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일단 CATL은 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컨설팅 피, 뭐 기술 자문료 이런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포드 같은 경우도 그런 쪽 LFP라고 하는 저가 라인들을 필요로 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과거에 NCM 계열 쪽과는 좀 상반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QA 확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는 부합한다라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양극재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같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Q에 대한 물음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정 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뉴스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 장은 그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글로벌 상황의 블랙홀이라고 봐요. 그런 게 먹히는 장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핵이 또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슈, 조그마한 뉴스에 그냥 확 폭발이 되는 거죠. 시장의 특징이. 이게 지금 뭐 2차 전지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반도체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니까 갖다 붙이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화랑장이고 굉장히 강한 장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무서운 장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영감한 자만이 미인을 취한다고. 지금 그런 장이에요. 지금은 정말 영감한 과감하게 자만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장이고 이걸 내가 펀드멘탈로 접근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장은 지금 못 쫓아가는 장이죠. 예, 근데 듣기에 따라서 그냥 매수 눌러라 약간. 아니 근데 그런 이런 마음이 분들이 지금 들기도 결국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눌러라가 아니라 눌렀던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는 거고 어, 누르지 못했던 분들은 계속 이거 장 빠진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시장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지금 흐르고 상황이 있다. 예.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지론이 그놈의 손절도 그 훈련되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손절도 타고나야 된다는 것처럼 이것도 아까 그 맨날 며칠을 들다 봐도 에코프로는 어제도 때리지기도 못 산다 했대요. 오늘 또 불기둥이 하나 더 붙은데도 또 때리지기도 못 산다 하니 이것도 체질이야. 그죠? 옆에 다른 게 가네요, 막. 얘만 언제 살까 보고 있더니 옆에 놈이 쭉 가고 있고. 옆에 놈이 쭉 예. 가고 있고. 뭐 그런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교육으로 될까? 소장님이 대표님께요. 내가 이제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정신교육도 받고 제가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네. 우리 또 제리 형 비주얼 갖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아이돌 같다고 아이돌 아까 같다 어떤 그런 분이 시기를 그러셨어요. 하고 뭐 반대 아니고 돌 10살은 아이 어려 보이신. 사실은요 제 동생이 나온 겁니다. 성함이 참네. 만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포드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원래 포드 하면 SK온이랑 뭔가 약간 장밋빛 치다가 그 화재 발생이랑 뭐 이렇게 품질? 약간 품질이 별로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안 좋아지는 듯 했는데 일단 공장은 재가동이 됐다면서요? 되긴 그러니까 일단 SK온에서 포드하고 이제 합작 조사한 결과 네, 네. 이제 SK온에 일단 한계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포드는 지금 급해요. 지금 뽑아내야 됩니다. 그쵸. 예약 주문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사활을 약간 포드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대표도 약간 압박감을 좀 느끼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 SK온만 믿고 있는데 SK온이 지금까지 수율을 보게 되면 아니 근데 몇 대를 만들어야 되길래요 포드에서. 지난번까지 예약이 13만 대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못 받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죠. 네. 그 13만 대 만드는 그 13 꼴랑 130만 대인가? 맞아. 네. 근데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제네시스 판다 그러는데 픽업 트럭이 이제 그 트럭 말고 전체 점유율이 60%예요 미국에서. 우리 이제 40% 갖고 현대, 벤츠 뭐 이런 거 폭스바겐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60% 중에 대부분은 미국이 그 진해 픽업 만들어 갖고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M이라는 데가 결국 그렇게 포드나 GM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승용차에서 포드하고 GM만 생각하지만 걔는 픽업 트럭 팔아가지고 걔네들이 60% 점유율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기야 또 미국은 또 그거지 픽업이지. 직업이죠. 예. 그런 차에 CATL 거
LFP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하고 농장 한번 이게 휙 도는데 배터리가 아우 일본말 쓸 뻔했어요. 배터리가 잘 멈추셨어요. 방전됐어요. 네, 네, 네. 방전.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배터리지 일본 말이 뭐가 있는데? 엥 뭐 이런 거. 네, 뭐싼 기억으로 예, 이어지는. 예, 예. 네. 아이 저 그런 유도 신문에 안 넘어갑니다. 예. 네. 그런 저질 단어 안 쓰고 우리 네. 이승혜 코너 나오셨는데 그런 단어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포드가 한 그 타임 스케줄을 보면 재밌죠. 포드가 처음에 이거 생산 중단을 하면서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있으면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건데 이례적으로 배터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배터리 문제가? 배터리.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발생되면 우리 원인을 파악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사고가 났는데 이진우 수장님 때문에 방송사고가 났다. 이래 버린 거죠. 네. 특정을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SK 온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날 뭐가 있었죠? 포드가 CATL과 합작 공장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한 뭐 의구심이나 걱정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것들도 같던데. 지금 이제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SK온하고 협력을 했는데 CATL과 협력한 게 하루 이틀 얘기해서 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SK온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뇌피셜인데 SK온하고 하고 있는데 CATL가 손을 잡는다? 그럼 SK온하고 뭔가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니네 문제 있어. 다음 날 우리 얘네랑 손잡을래. 그럼 SK온이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니까 공장 다시 가동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고, 포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 큰 기업이 무서운 게 뭐든지 2트랙, 3트랙 가져가면서 니네 영원히 먹여 살려줄게 하더니 다시 쟤네까지 들어와가지고 소비자 선택폭 넓혀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형적인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참 이게 꼭 SK온 잘못이 아니고 SK온한테 뭐 피해도 아니고 포드는 SK온하고 CAT만 손잡을까요? 나중에 어디라고도 손잡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아까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 한 10개 중에 5개 정도가 2차 전지가 요새 바이오는 우회돼 버렸어요. 옛날엔 바이오가 그거 했었잖아요. 그쪽에. 바이오 살짝 어젠가요? HLB 한번 고개 쫙 들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탈모 관련된 쪽 뭐 바이오니아 이런 거 쭉 가다가 고점에서 쭉 밀리고 그리고 뭐 안트로젠 이런 것도 비슷한 이슈로 갔다가 밀리고 근데 이게 바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많거든요. 이제는 또 한 만큼 돌 만큼 돌았으니까 바이오 쪽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돌만큼 돌았으니까. 예. 또 이것도 성장 산업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는데 시장에서 보고 있으면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해 보게 되면 바이오가 안 가고 바이오 종목들이 갑니다. 바이오가 안 가고 바이오 종목들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올 때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두 축이 돼서 이게 움직이면서 형님들 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갔었던 참 삼바 얘기 한참 하다가 쑥 들어간다. 한 반년 이상 바이오 얘기는 안 했는 건데 우리가. 저 차트 봐도요 빨랫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미세하게 빨래 걸어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 빨랫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아마 하반기 때는 뭐 변화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휴미라거든요. 휴미라 이게 원 의약품인데 오리지널인데 아, 네네. 이게 2012년도부터 글로벌 매출액 1위인 품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이 무슨 약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유마티스. 게다가 무슨 염 다 붙어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소염. 예, 소염 쪽이 딱 예. 소염제? 그럼 류마티스 치료하려면 수술해야죠.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취소하셈. 취소하겠습니다. 네, 제가 취소해드릴게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벌어가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 퇴퇴퇴 취소. 죄송합니다. 다들 건강.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직 한 아니야. 근데 50대 초반? 그거는 진짜 치료가 지금까지는 난치병으로 분류되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오리지널 팝건이 끝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셀트리온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에 EMA 그러니까 유럽 의약청 쪽에서 허가 받았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임상 실험하는 중인데 한 일상 무난하게 통과하는 모습 나오게 되면 그거에 바이오시밀러인데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삼바 같은 경우나 똑같이 이어지는데 근데 삼바는 또 더 중요한 게 사공장 돌아갑니다. 그럼 솔직히 그냥 근데 공장 돌아가기 전에 항상 보게 되면 공장 이제 시험 운영하고 가동 비용 가동 준비하게 되면 그때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 들어가고 하반기 들어가면 또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는 삼바 빅파마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처음 그 송도에 1공장, 2공장 정도 나왔을 때 우리 3개 빅파마 잡았어요. 와 이랬던 게 지금 12개입니다. 이러면 뭐 이제는 볼륨으로 확 밀어붙이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바이오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주는 일단 저 터지면 우리 매출이 갑자기 조 단위로 터지고 기술 수출료 막 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안 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바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냥 약간 그렇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바이오주의 가치주. 바이오주의 가치주. 네. 뭔가 족보 있고 근본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저거 사서 얼마 먹겠어? 뭐 이런 분위기. 그렇지.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오가 움직이려면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래도 바이오는 이 맛 아닌가? 차트를 보면 이가 아닌가? 바이오니아 보세요. 어?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예, 그 차트 보시면은 궁금한데요.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박살 이런 것도 뭐 다 비슷하지. 예, 그거는 뭐 예전에 박살이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그거.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 네. 그랬고. 네. 바이오니아. 예. 이런 게 이제 정확한 그거죠. 그러니까 다 뭐 공구문 비슷한 차트 아니야? 거기 또 왜 공구문이 나오십니까?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그 바이오가 지금 네. 보면 그런 것 네. 같아요.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쪽은 좀 폭발력 있는 걸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반응하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2차 전지, 인공지능, 미래 먹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탈모. 네. 이거는 또 나오면 대박이죠. 그것도 대박이고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죠. 탈모는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 기기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 지금 뭐 임상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차 들어갑니다. 미용기기 고데기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죠? 고데기 같은 미용기기 아니죠? 뭐 머리에 하면 그것도 범 미용이죠. 주변주. 그래 뭐 점 빼고 뭐 이런 미용기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지? 예. 관계주가죠. 미용 관계죠. 네, 관계주죠. 고데기 이런 거는? 고데기. 뭐 양말도 뭐 미용 관계주일 수도 있겠죠. 양말도. 예. 양말까지 가요? 미용 관계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익이 아니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슈로 치자면 사실 최근에 저 집에 있으면서 이슈만 엄청 보고 있었거든요. 빨리 언제 나도 가가지고 방송하자면서 이슈 이슈. 보고 있었는데. 네. 풀어놓으세요 이제 풀어놓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챗 GPT만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챗 GPT 그거랑 같이 또 AI 막 이제 이런 거 핫했는데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리랑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요즘 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규제 혁신 좀 추진해보자 이런 이야기 했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상황에서 챗 GPT랑 AI주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려봐도 될지 이것도 한번 또 여쭤보고 싶거든요. 부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저만 노려보고 있고 두 분은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살 싶기도 거라고. 한데. 살 거라고 AI 관련주 살 거라고. 살 거라고? 살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 사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 방송 아나운서께서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 그분의 의견이시고 소장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거랑 관련주의 어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죠. 쭉 무슨 연관성이 있지? 무슨 연관성이 있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네, 저는 못 찾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찾겠어요. 전 지금 당장 그거와 이거의 연관성 못 찾겠어요. 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얘기들에 지금 근데 시장의 특징은 그것 때문에 올라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 묘하네요. 지금 분석해 주신 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연관성을 모르겠는데 나 뭘- 시장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해서 반응은 할 수 있다고 반응은 해요. 말씀하신 지금 시장 그런 거예요? 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땐 그런 시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이 뭐 정보를 얘기한다. 얘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지금 올라가는 주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거기에 뜨거워요. 시장이 뜨거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연합인포맥스 꾸준히 보셨죠? 우리 앵커 이승희 앵커님도 쉬시는 동안에. 아, 그렇죠. 봤죠, 네. 봤죠. 그럼 제 뷰를 아실 겁니다. 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네네. 그래도 또 여유 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리스도 찾아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사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그냥 진짜 네.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매수를 할 수 없어. 그냥 노려보고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수성을 하는 입장의 쪽이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날 좀 손해를 보게 되면 그나마 지금 일도 못 하는데 좀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수성의 입장. 노려보는 겁니다. 네. 은퇴하신 분의 입장이시네요. 아직 이승희 앵커님께서 아, 네. 해야 될 일이 많으시고 아, 그렇죠, 맞죠, 예, 또 맞죠.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했을 때 산업 분석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마인드. 그래서 사요 말아요. 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 잘했죠, 소장님. 잘하셨어요. 소장님이 시키셨죠? 아니, 그냥 느낌이 딱. 네.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보유자에겐 어떤 말씀하실 건데요? 이제 그게 걱정이죠. 그게 걱정인데 네. 아마 근데 오늘 나왔던 뭐 신성장 기술 4.0 관련된 내용들은 요거랑 약간 비슷한 게 지난번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신산업 데이터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보고 저는 약간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겹치는 내용들이 만약에 그거 한번 290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거랑 한번 겹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좀 얻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내용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들 뭐 AI부터 뭐 디지털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쭉 겹치는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한 제가 보기엔 5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뭐 AI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다음 국면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제 WWW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월드와이드 웨브를 통해서 이게 결국엔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주, 그거 따따따. W 따따따. 그러니까 확 다가오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웹 그러니까 세계 인터넷 망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네. 망에 대해서 중심을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이 세계가 챗 GPT 같은 이제 AI가 신경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WWW의 다음 버전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가 돼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그러죠. 저희가 그러면 네이버 가서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챗 GPT가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쭉 연결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뭘로 하냐면은 이제 안 칩니다 이제 음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요즘 핫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를 알아서 검색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따따따 이거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권이 데이터의 주권이 바뀝니다. 이게 되게 엄청난 변화 같거든요. 그럼 네. 이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추론하는 결과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 마이닝에서 딥러닝까지 들어갔다가 추론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레벨업은 더 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오겠다 싶은데 이제 지금 저희는 지금 계속 또 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계속 또 개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또 하반기에 들어오는 챗 GPT 4.0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챗GPT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냥 뭐 등번호 잡는 얘기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책을 썼어.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오류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면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그 뭔가 우리나라 역사적 그 인물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그 누가요? 차 소장님 친구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한 명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면 역사적인 인물? 제가 너무 뭐 궁금한데요. 실명 공개할게요. 실명을 공개할게요. 네네네네. 이지문 중이라고 네. 그 군 부재자 선거 폭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군인들 부재자 그거 하게 한 친구가 있어요. 대학 동기인데 그 정도면 이지문 중이라고 네, 있어요. 네, 역사적이다. 네.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지문 중인 누구인가? 걔가 이제 우리 그 대학 동기 올렸어요. 이지문 중인은 뭐 해가지고 2007년 뭐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쭉쭉쭉 하는데 열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 오류예요. 다 오류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사람들 올리는 거 보면 내가 그쪽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줬던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 책. 그 책은 무슨 내용이야? 그거는 뭐 세일즈와 관련된 뭐 아니죠. 뭐 하여튼 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보면 이게 뭔가 자료를 셀렉팅하고 하는데 약간 요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재밌는 게 그거죠. 도루묵에 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뭐냐? 말짱 도루묵 할 때 도루묵. 도루묵. 선조가 그 뭐 저쪽 그 강원도 가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시 마셔서 도루묵이라고 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오류를 찾아보시죠. 선조는 오류가 아닌 것 같고 강원도가 오류인가? 선조는 강원도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임진왜란 때 그냥 평안도로 갔어요. 그렇지. 저 거기는 왕세자가 갔죠. 의주 쪽으로. 그러니까 선조가 오류죠. 선조가 오류네. 예. 저는 먹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동아님이 이 시점에 오늘은 먹는 얘기 안 해주시네요 하자마자 도루묵 얘기를 하시길래 역시 우리는 뭐 잠시 아차 하는 순간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조가 오류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왕이 가가지고 도루묵이다 했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왕인데 그 선조가 아니었죠.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그런 상상돼요. 서로 간에 이 그 각 챗GPT의 그걸 크로스 체크해갖고 오류를 잡아주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누가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 어디서 땡땡 뉴스가 이렇게 뭘 하나 보도를 했는데 날짜를 갖다가 잘못 쳤어. 그랬더니 열 몇 개 언론들이 똑같이 그 잘못된 날짜를 갖다가 그대로 단어까지. 단어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이게 보면은 아유 또 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도 말 좀 합시다 좀. 예. 오늘 모처럼 성희 씨가 나와가 중간 중간 좀 이렇게 원기 충전해갖고 나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쉬시라고. 하십시오. 네. 그 언제부터 나 어릴 때 그래도 네. 전화번호 중요한 거 저 집 전화번호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네. 몇 군데는 한 10개 정도는 전화번호 외우고 다녔는데 요새는 우리 마누라 전화번호도 내가 까지는 아는구나. 그러나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 정신 벌컥했어요. 우리 딸내미 네. 전화번호도 이렇게 그냥 연락처 해서 그냥 들어가 1인 그쵸. 내비게이션 나오고 나서부터는 나 길눈이 밝았거든. 이제는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한 번 가면 어지간하면 다 갔는데 요새는 뭐 이래 되는 것처럼 나 이거 이게 내비 탓일까요? 다른 탓일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방송 끝나고 관절염부터 오늘 약간 툭 들어오시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뭐 이제 다시 안 볼 사람 같이 얘기하네. 이거 한번 하시죠. 이거 하시죠. 자 오늘도 사이좋은 화목한 인포맥스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 나 사실 AI 개사고 뭐챗 GPT 하는 것도 좀 걱정돼요. 사람들이 점점 오히려 더 퇴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수록 저희 감수성도 찾고 저? 개그감도 찾고 감수성. 그러니까 연합뉴스 경제 TV 개그감이요? 연합뉴스 경제 TV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뭔 얘기했을 때지? 뭐 어쨌거나 우리 헐 TV님 채팅창에 뼈 때리는 소리 한번 하시네. 실적도 없는 고점놀이 종목 개인이 확 매수 몰리면 확 빠지는 구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황금비님 승희앵커 복귀 기념으로 추천 한 번씩 꾹 동아님도 좋아요 따따따 꾹꾹 그렇지 www 이런 걸 갖다가 언론에서 따따따라 하는데 우리밖에 없을 거야 이런 거는 나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데 천명 가나요? 오랜만에 와서 아주 오늘따라도 지금 제가 약간 숨쉬는 따따 얘기 들어본 게 제가 입사해가지고 컴퓨터 교육 받았을 때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신 따따따 참 아까 물어보려 하다가 하도 진도가 빨라갖고 넘어갔는데 아니 그놈이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왜 어떨 때는 양극재가 좋아 보입니다. 어떨 때는 또 음극재가 뭐 아니 2차 전지가 양극재가 양극 음극 사이에 뭐 전해질인가 있어갖고 그래가 2차 전지라며. 근데 뭔 놈의 양극재가 좋고 음극재는
양극재 좋을 때 음극재는 왜 안 좋은데? 소장님,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어 2차 전지가 아니고요. 2차 전지는 충전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게 보니까 뭐 공불합시고 뭐 한 들다 보니까 뭐 양극 음극 있고 뭐 중간에 뭐 전해질 사이에 뭐 타고 근데 뭐 어렵더만 뭐 화학식 나오고 우리 같은 문송이들은 뭐 도저히 저도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서 막 어려운 얘기 막 그만. 양극재 음극재를 왜 구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 제일 비싸요 양극재가. 양극재가? 예, 들어가는 게 거의 뭐 70%, 60%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고 거기다 이게 양극재, 음극재 요게 다가 아니고 그 이제 중요한 리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렇지. 전자이온들을 또 같이 요새 또 뭐 리튬 모르면 또 행세 못하대 이 바닥에서. 예. 근데 이런 단계가 가는데 근데 지금은 또 양극재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점차 가면서 이제 좀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다음은 또 음극재가 중요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은 또 인간을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충전 음극재가 이제 충전할 때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충전을 하는데 가서 그냥 충전하고 이러고 그냥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20분 만에 그냥 바로 나가야 돼요. 15분, 20분 만에. 그래야 이게 또 충전도 가서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이거 충전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우산 쓰는데 안 되죠. 그냥 거기다가 이거 충전기 갖다 꽂고 이러고 누가 그 전기차 충전하면서 이거 무슨 저 뭐야 주유소에서 그거 권총 들고 있듯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꽂아놓고 다 어디 가서 뭘 하다 오지. 그런데 그 만약에 다 차 있잖아요. 풀로 차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또한 2-3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빼고 옮기면 안 돼요? 너 나와 이러고.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무선 충전하고 네. 급속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글쎄. 네. 근데 이 관련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가기 위해서는 음극재가 중요해집니다. 음극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거기 또 첨가제가 중요해지고. 그럼 이제 지금 보면은 또 그래서 시장이 좀 앞서서 생각하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음극재 어차피 지금 다 2025년 가게 되면 지금보다 뭐 8배 가까이 커지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또 하나의 변화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오늘 보니까 또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충전 관련된 종목이 그 SK 시그넷 EV를 인수한 그 회사가 가장 시장 점유율 이고 강점 있는 회사인데 네, 네. 그럼 벌써 이제 영국 가서 우리 한 달하고 또 계약도 맺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강점을 보이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럴 만한 기술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있다고 하게 되면 두 번째가 중앙제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롯데정보통신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 딱 좋죠. 롯데 마트부터 백화점까지 쫙 해서 깔아놓게 되면은 슈퍼차지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쪽은 지금 저희가 뭐 전기차 충전이 다음 대세가 아니겠나 싶은데 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고 예. 테슬라도 보세요. 예. 지들이 다 고속도로 보면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또 할 거고요. 그때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블루 포인트 현대페이가 나와서 이걸로 또 결제하는 시스템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 대부분 대기업이 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 기술력은 같은 업체들이 인수가 돼서 이제 덩치가 커지는 게 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 얘기 물어보라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써놨셨구나. 네? 괄호 열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아. 유라테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종목에 대해서 노 코멘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 그냥 휴맥스 홀딩스는 조금 좀 관심은 있는데 근데 이게 주력 사업이 또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디스플레이텍이 왜 올랐을까요? 상한가 쳤을까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상한가 간 줄도 몰랐어요. 저도요. 왜 갔어요?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주세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현대가 인수한 음. 그 충전소 관련 기업의 지분 25%를 갖고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택이 예.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를 가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현대페이 관련해서 뭔가를 좀 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런 게 불이 붙으면 직접적인 주식들이 없으니까 그냥 확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시총 뭐 한 1, 2천억 그 정도? 디스플레이텍 시총이
초석도 안 됩니다. 상한가 들어가서 초석이 안 됩니다. 상한가 들어가 천억이 안 천억 돼. 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폭발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올라가냐 펀드멘탈로 지금 얘기를 해서는 넌 답답한 놈이 되는 거야. 지금 장에서는 아유 인간아 그래 못 벌지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듣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렇지. 지금 그런 장이에요. 지금 아이고 그거 뭐 그. 너는 그래. 그 얘기하면서 나는 상한가 먹었어. 너는 평생 그 얘기는 하고 살아라. 나는 상한가 먹는 삼성전자나 들고 있어라. 네, 이렇게 되는 장이에요 지금. 그렇지. 죄송해요. 그래, 삼성전자 들고 있어. 그래 뭐 맨날 연준 탈의나 하고 인플레나 겁이나 내고 그러니까. 아유 뭐 그래 살다 죽어라 이러지 뭐. 그렇죠. 지금 그런 거. 근데 이 확증 편향이 저는 좀 무서워요. 이 확증 편향이 지금 너무 무서운 단계까지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읽었더니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웃는다. 우리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읽었잖아 지금. 와, 막 수첩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참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느 누군가 이제 책에서 나왔는데 이제 주식시장 단계라는 게 있대요.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 모임에 이제 파티를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증권회사 유명한 사람인데 파티를 가면 처음에 이제 자기 주위한테 이제 주식을 물어본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가면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던 치과의사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는 소외당하고 거기서 이제 너 어떻게 벌었니 이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네. 종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런 거 사라고 이런 게 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때 그 닷컴 버블 때 그 고등학교 동기 모임 가가지고 그때 증권회사 제가 이제 대리 때인데 제가 소외당했어요. 제가 소외당했던 그랬겠다. 경험. 네. 너는 뭐 필요 없고 이해됩니다. 누구는 얼마 벌었고 이제 막 이런 그들이 이제 그들 다 깡통 차고 뭐 어쨌든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저는 결국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봐요. 아까 어쨌거나 우리 그 좀 전에 그 과격한 그 농담에 우리 늑대날라님 삼전주주 의문의 일패. 저예요. 굴맨님 삼전주주라 죄송합니다. 저예요. 장수말벌님 체리 음흉한 승리의 미소. 아유 참. 아니, 아니 근데 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럼 그거 하나 여쭤봅시다. 네. 저 지금 이렇게 방금 하이트 진로 봤는데 차트를 아니 뭔 놈에 소주 출고가 85원 오르는데 식당에서는 1,000원이 올라요 소주 값이. 요즘 얼마입니까? 지금 5,000원인데 이제 6,000원 된대. 제가 아니 이게 소주라는 게 그렇거든. 네. 한 4명이서 이렇게 소주 한 병 시켜서 그냥 반주 삼아 한 잔 하다 보면은 요게 7잔이 나와요. 네, 7잔이죠. 애매하거든. 애매하죠. 일부러 그렇게 더 시켜요. 넷이 먹던 셋이 먹던 똑같아요. 네 명이 먹던 세 명이 먹던 요거 이제 세 한 잔이 명은 남아. 6잔 하고 나서 요만큼 남잖아. 또 4명은 2잔씩 했는데 한 명이 또 없어. 그래 이모 한 병 더 이래 되거든. 근데 이게 그만 이만한 거 시키시죠 대병짜리. 근데 그거 소위 말하는 P와 Q에서 P 올리면서 이거 오히려 Q가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과연 식당이 올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도 식당이? 올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용납할 수 있는 가격이 있고 용납 못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예. 지금 가장 문제된 게 이제 택시비 아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화가 10시에 모든 10시, 11시에 다 일어나는 문화로 바뀐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 밤거치 됐더라고. 그러니까 10시 넘으면 10시 넘으면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막 4시 술 먹다가 한 명 뭐 김인수 대표께서 택시 타고 돈 벌었으니까 택시 타고 간다 그러고 우리 셋이 버스 탄다고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화장인데. 아 얘가 너무 리얼하다. 좀 너무 와닿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택시비 드리겠죠. 그 정도는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서 먹으면 소장님 젊을 때 우리 막 몸에 부어가면서 술 먹었잖아요. 3차, 4차 가면. 그러셨어요? 웃으시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큐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올리면 뭐가 늘어날까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죠. 양주라든지 요즘 하이볼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이볼 회사가 어디였죠? 갑자기. 진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택시도 그랬어요. 처음에 택시비를 올리면 이게 한 서너 달 지나면 다시 옛날 돌아온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를 바꿔버렸잖아. 지금 뭐 요리보고님도 그러시네.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면서 한 달만 지나면 또 사람들 또 옛날처럼 탄다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또 그게 아니잖아. 그래요? 기본적인 5천 원이야. 어쨌거나 그거 할 때 택시비 주세요. 나 그 받은 택시비 이렇게 꼬불치 놓고 지하철 타고 갈 테니까 제가 기억하고 꼭 주세요.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문자 보내죠. 사모님, 소장님 지금 저희 택시 그래서 들어가셨으니까 잘 들어가시지 보세요. 이제 그러면 늦게 들어오면 이제 시간 이제 따지시는 거죠. 아, 들켰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참 그쪽은 그 리오프닝 할 때마다 언급되는 주식인데 참 못 올라. 그 주류주요. 예. 근데 이번에 움직일 때 보니까 주류주가 아니고 주정주가 움직였습니다. 주정. 네. 수주정 하시더라고. 주정, 그러니까 주류세가 올라가게 되면 주정주도 따라오른다는 논리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그거는 거기다 보니까 또 롯데칠성은 가격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하이트진로는 고민해 보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짝 사그러들었는데 이거 다 떠나서 그 종목은 봐야 됩니다. 뭐 한국 알콜. 한국 예, 알코올이요? 이거는 그 먹는 알코올이에요? 이건 그냥 또 이제 주정 쪽은 한 30%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저희가 알고는 무슨 그초 이거 뭐라 그래 공업용 알코올. 네, 공업용 알코올.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그렇지 나죠. 공업용 네, 알코올. 네, 뭐 이렇게 어. 초 무슨 글쎄. 세틸렌 뭐 이거 네. 그것도 그게 그것도 문과네 보여. 말하는 거 보여. 문과에서 아까 뭐 양극정 공업용 알코올 먹으면 눈이 머는 거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그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을 그때 이걸 왜 보셨냐면은 네. 요즘에 시장의 대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산주 움직이고 한국 알콜 같은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네. 행동주의 펀드부터 이게 좀 운용사들이 이제 주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불붙기 시작하 만약에 이게 트렌드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14년, 15년 예. 이때 자산주들 10배 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뭐 그때 뭐 무슨 방직만 들어가고 BYC 이런 것도 6배인가 올랐던 거 기억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초기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불을 댕기는 사고들이죠.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가 연대합니다. 대학생 2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촉대할 테니까 이렇게 주주 제한 하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진짜 좀 그런 게 회사가 뒤에 보면 또 약간 알코올 화학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돈 벌어서 인수하는 회사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그거는 또 이 뭐, 반도체 쪽에 반도체. 예 이쪽에서도 강점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가지고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은 있고 성과 내는데 너무 짜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모든 변화가 돈도 있겠다. 리튬 광산 하나 사지. 그럼 또 날라갈 텐데. 그럼 이름 바꿔 한국 알콜 리튬으로 되었어. 알콜 리튬.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지금 트렌드가 약간 좀 초기 국면인 것 같아서 네.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이제 2분 남았다 그러고 이거 시간 조절 실패하면 우리 마지막 빠밤을 못 들어. 아유 빠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보다 내용이 더 중요. 에이 뭐씨 혼이는 뭐 내용보다는 빠밤. 또 바뀌어요 금요일 가면. 아니 지금 약간 예. 어제 프레지던트 데이 놀던 뉴욕장이 지금 지수물 흐름이 좀 안 좋아. 네.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1부에서도 뭐 큰 탈 없을 거다 이렇게 분위기 잡았고 2부에서도 뭐 성인 씨 왔다고 뭐 모처럼 합체하면서 막 찍고 까불었는데 이게 찍고 까불어도 되는 거야 이거. 내일 또 갑자기 뒷샤렉이 맞는 거 아니야? 장 열리면서 혹시나 괜찮겠죠? 부상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밀려도 밑에 지지권 하나 큰 거 있습니다. 뭐 지난주 JD 금요일 날. 55일선? 네. 그냥 뭐, 55일선이에요? JD 55일선? 네네네. 이상입니다. 또 장이 빠진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빠지는데 뭐 이런 자신감도 있네 뭐. 내 종목만 양복이면 되지 뭐 이런 내 느낌이. 종목만 양보이면 되지. 네. 할때 뭐 고민은 하겠지만 전 지금 뭐 그냥 종목만 보겠습니다. 종목만 네. 보겠다. 소장님은요? 하루하루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방향 잘 안 잡힐 때는 주로 뭐 먹으면 좋아요 점심 때? 네? 이렇게 뭔가 시장이 잘 안 보일 때는 점심 그날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날 먹고 싶은 게 제일. 그날 먹고 싶은 게 제일.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시장에 대한 걱정이 될 때는 55일선을 믿으면 되고요. 또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맛있는 걸 먹으면 된다는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